자, 사랑 손님과 어머니 주요 수업. 자, 1번 갈래부터 바로 봅니다. 갈래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거 잘 아는 소설이죠? 자, 그리고 성격은 이게 사랑 손님이 아저씨야, 아저씨. 이 사랑 손님이 아저씨인데, 아저씨랑 어머니와의 사랑입니다. 아빠 죽었어. 그래서 이제 아빠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성격은 근데 아저씨가 아빠 친구예요. 좀 그렇긴 해. 약간 이상해. 그래서 서정적, 애상적이다. 자, 그리고 배경에는 항상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같이 봐줘야 된다 했어요. 시간적 배경은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 근데 뭐 시간적 배경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이때 당시에 1930년대라고 이제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굉장히 차별 이런 것들이 되게 심했고, 약간 전통적인 가치, 윤리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라 재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시기예요 라는 거야. 그래서 시간적 배경이 조금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 공간적 배경은 시골의 작은 마을. 이다 알아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4번 시점. 자,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관찰자 시점. 자, 요거 되게 중요하죠. 사랑 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보니 유명해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이야. 알겠죠? 특징 볼게요. 특징. 자, 특징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행적 구성입니다. 순행적 구성. 일단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아이를 화자로 삼아서 1인칭 관찰자야. 그래서 어린아이 화자를 통해서 이제 심리적 거리를 조성한다. 자, 심리적 거리를 조성한다 볼 수 있겠고, 자, 세 번째, 또 어린아이 시점으로, 어린아이 시선으로 시선을 통해서 이제 사건을 제시합니다. 어린아이 시선으로 사건 제시하다 보니까 인물 심리가 굉장히 간접적으로 제시가 돼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이 인물의 심리 파악이나 이런 걸 잘 못해. 그래서 굉장히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보통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물 심리를 굉장히 간접적으로 제시하게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전통적 윤리관에서 갈등하는 남녀 간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 이렇게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어려울 건 없고,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것. 근데 그 1인칭 관찰자인데 그 1인칭 관찰자가 어린아이라는 것. 그래서 신빙할 수 없는 그 화자다, 서술자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작품 포인트부터 먼저 보면요. 전근대적 이제 인습이 있었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시간적 배경이 중요한 거야. 자, 여기서 사랑 손님과 어머니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요. 근데 결국 인연을 맺지 못합니다.
자, 이런 결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어머니와 사랑손이 안타깝지만 아름다운 이별로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요 두 개가 사실 나는 같은 해석이라 봐요. 안타깝지만 전근대적인 인습으로 인해서 재혼의 욕망을 포기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깔끔하게 이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이별, 아름다운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뭐가 아름다운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에 좀 더 가깝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저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친구입니다. 오키 아버지 친구이자 오키 큰 외삼촌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죽었는데 아빠 친구가 아빠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약간 좀 애매하긴 해. 재혼을 하는데 이제 아빠의 친구랑 다시 재혼을 하는, 약간 그러면은 지금도 요즘 세상에도 그 친구랑 재혼을 하면은 조금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했겠어. 그러니까 이제 오키 엄마가 이제 재혼하는 거를 정말 많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동네 학교에 이제 교사로 부임하면서 오키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됩니다. 오키의 집에서 하숙하게 돼요. 오키는 아저씨가 묵는 사랑방,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랑방은 남자들이 묵는 방을 사랑방이라 하는데, 근데 원래 아빠가 사랑방에 있었을 텐데 지금 아빠 없잖아. 아빠 죽었잖아. 그래서 아저씨가 사랑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저씨 따르게 되고 아저씨가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직 어려가지고 그런지 빨리빨리 얘기 바뀌네요. 아빠가 많이 슬퍼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고, 오키가 벽장에서 소동이 난 이튿날 어머니를 기쁘게 할 마음으로 꽃을 뽑아온 오키는 얼떨결에 아저씨가 전하라고 한 꽃이라면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아저씨가 나한테 꽃을?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약간 마음이 설렌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혼란. 그래서 아저씨는, 그리고 근데 아저씨 또 쪽지까지 보내, 엄마한테.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런 쪽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혼란. 러브레터를 보내버린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자기 남편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어머니가 결국에는 오키를 통해서 손수건을 전하고요. 그 손수건 안에 있는 편지를 확인하고 아저씨는 하숙을 그만두고 떠납니다. 이 정도면 아저씨가 약간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긴 해요. 자, 나는 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으나 내게는 퍽 고맙게 굴고, 또 나도 그 아저씨가 꼭 마음에 들었어요. 어른들이 저희들끼리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 아저씨는 돌아가신 우리 아빠랑 친구라는 거야. 아버지랑 친구라고요. 어디 먼 데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요새 돌아왔는데 우리 동네에 이제 학교 교사로 왔게 됐다. 이런 거죠. 또 우리 큰 외삼촌이랑도 동무 친구라는 거예요. 이 동네는 하숙이 별로 깨끗한 곳이 없고, 그리고 우리 사랑으로 왔다. 그래서 오키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는 이유라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또 우리도 밥값을 받으면서 좀 살림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아저씨 들어오면은 윈윈이라는 거죠. 윈윈. 그 아저씨들은 그림책이 많았대. 내가 사랑에 가면은 나를 무릎에 앉히고 오키한테 되게 잘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래 결혼할 때는 이제 재혼할 때는 그 재혼 상대방에 이제 자식이 있으면은 그 자식한테 잘해주면은 조금 호감을 많이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자식한테 잘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 앉아서 점심 젖은 거 구경하고 있으니까 오키는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하나? 라고 물었대. 그래서 삶은 달걀이요. 삶은 달걀이 반찬인가? 아니, 좀 어이없긴 한데, 하여튼 삶은 달걀이 좋다고 했더니 마침 상에 놓인 삶은 달걀 하나 주면서 먹으라고 했어. 아저씨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맞나요? 빙그레 한참 웃고 있는데 오키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나도 삶은 달걀 플러팅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잘 보이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좋아서 손뼉을 짤깍짤깍 치고, 애라서 이제 이런 아주 별것도 아닌 거에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장면이라 볼 수 있어요. 아, 나와 같네. 그럼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줘야지. 갑자기 엄마한테 얘기해. 그래서 아니 잠깐 그러지 말어 했더니 그러든가. 그래도 나는 한 번 맘먹은 거는 꼭 해고 말아. 그래서 오키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아까 위에서는 아저씨에 대한 내용을 요약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 볼 수 있는 거야. 요약적으로 제시, 직접적으로 제시
하고 있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어머니, 사랑 아저씨도 이제 나처럼 삶은 달기가 제일 좋아하는데 했더니 엄마가 떠들지 말어. 조용히 하라는 거죠. 눈을 흘기신다. 근데 그 다음부터 엄마가 삶은 달걀을 많이 사가. 약간 막 아유 됐어 이런 다음에 막 은근슬쩍 갖다 주고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나도 이제 많이 먹게 됐다는 거야. 외삼촌은 가끔 툴툴한데요. 아저씨의 마음에 좀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심리를 추측하고 있다라 볼 수 있겠고, 이제 상심부름을 꼭 외삼촌이 하니까 싫어서 그러겠죠. 이러는 거죠. 이게 왜 상심부름을 하냐면은 아저씨가 사랑방 안에 있잖아. 사랑방 안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사랑방 안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남녀 7세 부동석 해가지고 내외를 하는 겁니다. 내외를 하기 때문에 같은 방 안에 남녀가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외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어. 내외를. 그래서 외삼촌은 이제 요즘 세상이 무슨 내외야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엄마는 이제 얼굴만 빨개져요 그냥. 그래서 약간 이제 이 전근대적 인습이 당대와 맞지도 않는다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전근대적 인식을 버려버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외삼촌이. 오키야 하고 또 뭐야? 오키는 언제나 내 곁에 안 떠나지. 오키는 언제나 왜 언제나를 두 번씩 얘기하지? 또 엄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오키한테 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오키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오키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저씨에 대한 마음을 버리려고. 왜냐면 내가 아저씨랑 결혼을 하면은 오키는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오키는 이제 저거 제 오키 전현 엄마가 자기 남편 죽이고 자기 남편 친구랑 결혼했대.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오키가 욕을 먹기 때문에 오키를 위해서 나는 오키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키는 엄마를 얼만큼 사랑하나 했더니 이만큼 막 이러는 거죠. 얼만큼? 그만큼? 언제나 오키는 엄마 사랑하지. 훌륭한 사람 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엄마 또 울까봐 엄마 이만큼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편을 짝짝 벌린 거죠. 엄마 안 울었어 근데. 그래서 엄마는 오키 하나면 그만이야. 그래서 그날 이제 나를 불러앉히고 머리를 새로 빗겨줍니다. 막 이렇게 좀 새 것으로 다 입히는 거. 왜냐면은 옛날에 사신을 보낼 때도 이게 잘 꾸며서 보내잖아. 약간 오키한테 이 편지를 전하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좀 오키를 잘 꾸며서 보내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있지 말고 손수건만 갖다 주고 바로 와 이런 거죠. 손수건 들고 사랑을 나가면서 나는 그 손수건 접이 속에 무슨 발각발각한 종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이 됐지만 그냥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가 이제 아저씨에 대한 편지라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아저씨는 빙그레 웃지 않고 얼굴이 몹시 새파래졌어.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야. 답장이 왔으니까. 고백 보낸 거죠. 이제 카톡으로 고백했는데 이제 답장 온 거야. 근데 막 이제 그 답장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만 딱 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눌러보는 그런 장면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서 수건 받고 이제 바로 나왔어. 그래서 엄마는 이제 풍금 속에서 아주 슬픈, 그래서 엄마도 굉장히 슬픈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저씨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스토리는 이런 내용이고요. 자, 서술상의 특징, 이게 제일 중요해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그리고 나서 오키가 그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신빙성 없는 서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통해서 우리는 순진함, 귀여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들은 어머니와 아저씨와 오키가 되어 있고, 사실 주인공은 어머니와 아저씨가 주인공이라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주인공이 아니야. 오키가 주인공이 아니라 굳이 따지면 어머니와 아저씨가 주인공이고요. 주연이죠, 주연. 그리고 오키는 이제 보조적인 인물이라 볼 수 있죠. 옆에서 조연이죠, 조연.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 손님과 어머니 여기까지.